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최소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내일 기준금리를 발표하는 연준이 이른바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60대 한인 남성이 집 앞에서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많지 않게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내 불길에 휩싸인 차량 운전자가 극적으로 구조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송금 기록 사찰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소송을 당했습니다. LA시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누구나 무료로 탈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달째 둔화세를 이어가며 1년 만에 최소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내일 기준금리 인상폭을 결정해 발표하는 연방준비제도가 이른바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 7.1%가 올랐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믿던 데다가 지난해 12월 이후 최소 상승폭이기도 합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에 9.1%까지 치솟은 후 5달째 상승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전달 대비 상승률도 0.1%로 역시 전문가 전망치보다 낮았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세를 이어가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폭을 완화하는 데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를 시작한 연준은 우리 시각 내일 새벽 기준금리 인상폭을 결정해 발표합니다. 일단 0.5%포인트 인상에 유력합니다. And that both means tomorrow at the Fed's meeting where it's broadly expected they do 50 basis points, but that also means going forward into 2023, they're much more likely to do adjustments in the policy rate of 25 basis point increments. 하지만 조금 낮아졌다 해도 여전히 7%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로 내려오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입니다.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여러 변수들이 얽혀 있어 예측도 힘든 상황입니다. I hope by the end of next year we're much closer, but I can't make that prediction. I'm convinced they're not going to go up. 때문에 연준의 강력 긴축 기조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내일 연준은 내년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기준금리를 올릴지도 예측해서 발표를 하는데 결국 이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의 최종 기준금리는 적어도 5%까지는 갈 거란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60대 한인 남성이 집 앞에서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10일 오전 오가와 커먼웰스 인근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한 남성이 숨진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남성은 60대 한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인 남성은 집 근처에 잠시 외출했다 변을 당했습니다. 한인 남성을 길에서 지나친 용의자는 등 뒤에서 총을 쏘고 도망쳤고 잠시 후 다시 돌아와 지갑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이튿날인 11일 흑인 남성 용의자를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이나 주변에서 근무하는 한인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많지 않게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내 불길에 휩싸인 차량 운전자가 극적으로 구조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틀거리며 고속도로를 달리는 한 대의 차량.
The guy is swerving all over the highway right now, and I think he hit the mall too. 큰 사고를 직감한 남녀 한 쌍이 영상을 찍으며 계속 차량을 쫓아갔고 만치 차량은 도로를 벗어나 표지판과 갓길 밖에 나무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급히 현장에 도착하니 차에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일고 있는 상황. 여성이 울먹이며 계속 증거 영상을 찍는 동안 남성은 황급히 보조석 문을 열고 정신을 잃은 운전자를 밖으로 꺼내기 시작합니다. 차량은 이후 커다란 불길에 휩싸이며 전소됐으며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운전자는 음주와 난폭운전, 공공기물 파손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 편의점으로 들이닥치는 차량. 차에서 2명의 용의자들이 내려 안으로 들어오더니 가게 안에 있는 ATM 현금 인출기를 통째로 들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차에 기기를 실은 이들이 도착한 곳은 현장에서 1마일가량 떨어진 한적한 교회 주차장. 잠시 후 공구를 사용해 기기를 절단하려 했는데 차 안에서 튀던 불꽃이 불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용의자들이 불을 꺼보려고 시도하지만 불길은 금세 차량 전체로 번졌고 결국 이들은 차를 버리고 도주해버렸습니다. 불은 20여 분 뒤 도착한 소방대원들로 인해 진화됐고 차량 화재로 인해 건물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포틀랜드 경찰은 편의점과 주차장 영상을 잇따라 공개하고 용의자 2명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경찰이 도끼를 내려놓으라는 명령을 거부한 남성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총격은 지난 4월 잭슨빌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는 남성이 사람들 집에 전력 공급을 차단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공터 나무 뒤에 있는 43살 케빈 마흔과 마주친 장면이 경찰 보디캠에 찍혔습니다. 경찰은 마흔이 도끼를 들고 있어 여러 번 내려놓으라고 명령했지만 마흔은 이상한 소리를 중얼거립니다. 경찰은 마흔이 도끼를 위로 들어올리자 총격을 가해 사살했습니다. 관련 영상이 공개되자 시민단체들은 마흔이 경찰에게 도끼를 휘두르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어떠한 저항이나 위협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투명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 저스트 퓨처스로는 이민세관 단속국과 웨스턴 유니언을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을 보면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2019년부터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 뉴멕시코 정부로부터 정당한 영장이나 법원명령 없이 불법 이민자들이 $500 이상 송금한 수백만 건의 기록을 조회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개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법당국은 이 기록들을 통해 불법 이민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는 법원에 연방정부의 송금 기록 접근 중단과 보관정보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매년 $3억 미국에서 멕시코로 송금되는데 국내에 체류 중인 2억 명의 이민자가 송금회사에 의존해 돈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산보호 절차에 들어간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가 바하마에서 전격 체포됐습니다. FTX가 파산보호를 신청한 지 한 달 만입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FTX 붕괴를 수사해온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지검 검사는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바하마 검찰이 뱅크먼 프리드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뱅크먼 프리드는 FTX 파산 신청 이후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 FTX 본사가 위치한 바하마에 줄곧 머물러 왔습니다. 이에 따라 뱅크먼 프리드는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언 핀더 바하마 법무장관은 미국이 송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립 데이비스 바하마 총리는 바하마와 미국은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고 법을 위반했을 수 있는 FTX 관련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수사와 함께 바하마도 FTX 붕괴에 대한 자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검찰과 금융당국은 FTX가 고객의 돈을 빼내 위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에 10조 원이 넘는 돈을 대출해주면서 FTX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빠져나간 고객 자금만 $80억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소식통을 인용해 뱅크먼 프리드가 업무상 배임, 횡령을 포함한 전신 사기, 증권 사기, 자금 세탁 등의 혐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수백만 명의 FTX 채권자들로부터 민사 및 형사소송, 개인소송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LA시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누구나 무료로 탈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LA 교통국 이사회는 에릭 가세티 전 시장이 임기 마지막 날 무료 대중교통 이용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캐런 베스 신임 시장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검토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관건은 연간 10억 달러에 이르는 요금과 연방과 주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을 못 받게 되면서 생기는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손실 보전 방안과 관련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추진될 경우 운전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팬데믹으로 뒤처진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높이기 위해 조기 유아 교육을 확대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봄학기부터 9월 2일부터 4월 2일 사이 태어난 5살 아동의 경우 무료로 킨더가튼 준비반을 다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팬데믹 기간 학생들의 성적이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5세 아동들이 조기 교육을 받아 학교 적응과 학업 성적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주정부는 겨울방학 기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킨더가튼 준비반 학생들의 무료 교육을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2025년부터 4세 아동도 킨더가튼 준비반을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입니다. 킨더가튼 준비반의 경우 의무 교육은 아니지만 자녀의 조기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긴 줄이 생겼고 약국도 북새통인데 중국 당국은 의료 체계가 무너질까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새로 생긴 발열 진료센터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줄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인근의 다른 진료소도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로 북새통입니다. 하루 동안 진료를 받은 발열 환자만 22,000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6배나 늘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PCR 검사를 받기 위한 긴 줄이 이젠 진료소와 약국 앞으로 옮겨진 겁니다. 신속항원 진단기와 진통 해열제 등을 구하기 위해서지만 가격은 크게 치솟았고 그마저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당국이 경증 환자들은 별다른 치료 없이 낫는다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갑작스런 위드 코로나에 적응하지 못해 불안감이 커진 탓입니다. 우려되는 건 의료 대응 역량의 부재입니다. 폭증하는 환자들로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중증 환자 치료도 감당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If this become a widespread epidemic, which is likely will be, that everybody will have the equal access to the intensive care treatment. 현재 중국의 중환자 집중 치료 병상은 인구 10만 명당 10개꼴입니다. 독일, 미국 등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부족합니다. 다음 달 춘제 연휴를 전후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정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은 중증 환자 병상을 확보하는 등 의료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고심 중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가상 대결에서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한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USA 투데이 조사 결과 공화당 지지자의 56%가 대선 후보로 디센티스 주지사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3%에 그쳐 두 사람 간 지지율은 23%포인트나 차이가 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대선에서 만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40%의 지지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7%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에 디센티스 주지사는 47%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을 4%포인트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0대인 디센티스 주지사는 리틀 트럼프로 불리는 강경한 보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더 전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동성 간 결혼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제정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서명한 결혼 존중법을 보면 모든 주정부가 동성원 부부에게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지만 다른 주에서 한 결혼이라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결혼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성 간 결혼이 합법인 주에서 한 결혼은 미국 전역에서 인정받게 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15년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을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번 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50개 주 가운데 32개 주에서는 동성혼을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동성 커플 가구는 120만 가구로 13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 국제사회에 3단계 평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러시아는 평화 계획이 아닌 적대 계획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3단계 평화 계획의 첫 번째는 서방의 무기 지원 강화입니다. 신형 전차와 장거리 미사일 등을 지원받아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면 러시아의 긴장 고조 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재정과 에너지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지난달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평화 공식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Пропоную скликати спеціальний саміт Global Peace Formula Summit, щоб визначитись, як і коли ми зможемо реалізувати пункти. 젤렌스키 대통령의 평화 공식은 러시아군 철수와 적대 행위 중단, 영토 회복 등의 10개 항이 담겼습니다. 주요 7개국 G7은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당사자인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평화 계획이 아닌 적대 계획이라고 비난하며 평화를 위해선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후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9월 말 주민 투표를 거쳐 합병한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철수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파리에서 46개 나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우크라이나 국민과의 연대 회의에선 우크라이나가 겨울을 버틸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1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